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남성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생후 1개월도 안 된 영아를 때린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숨지게 한 20대. 이 사건의 개요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생후 1개월도 안 된 아이가 우는 게 당연하지요. 네네. 이게 때리는 이유라면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다 살아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가 등장을 했고요. 자, 임신을 한 20대 여성이 있었고 이 여성이 20대 남자와 동거에 들어갑니다. 네. 전제가 있었어요. 아이는 출산을 하되 곧 입양을 보낸다.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그런데 입양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 아이가 심장 박동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고 입양 절차가 시작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대 남성, 동거남은 이 아이가 자꾸 울고 칭얼거리고 당연한 생후 얼마 안 된 아이의 행동을 보이는데 네.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거슬린다고 아이의 머리를 계속 상습적으로 때린 건데요. 생후 12개월 전까지, 돌이 지나기 전까지 아이의 머리는 굉장히 연합니다. 예. 대천문이라고 해서 머리가 완전히 이제 어른의 머리처럼 굳기 전까지는 타격을 받으면 너무너무 위험하다는 건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겐 알려진 상식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머리를 상습적으로 때린 거예요. 결국 이 아이는 호흡곤란도 겪고 아까 심장도 안 좋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네네. 결국 이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빠졌는데 친모는 제대로 말리지도 못하고 예. 이 아이가 위험에 빠졌을 때 이 남자가 경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걱정이 돼서 신고도 못하고 있다가 네. 호흡이 완전히 멎은 후에야 119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근데 이 동거남의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살인죄를 적용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배경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살인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행위자에게, 즉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의 고의라고 하는 거는 행위자 본인만 알 수 있어요. 또는 뭐 신이 있다면 신은 알 수 있겠죠. 네네. 즉 판사나 기타 제3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아이를 때렸는가? 예. 당시에 죽으라고 때린 거냐? 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때린 거냐? 아니면 그건 아니고 그냥 때린 거냐? 예. 여기서 살인죄 고의 인정 여부가 갈라지게 되는데요. 네네. 따라서 여러 가지 기타 외부적인 정황을 종합해서 살인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어디를 때렸느냐? 예. 또 얼마나 많이 때렸느냐, 얼마나 세게 때렸느냐, 또 어떤 도구를 사용했느냐, 또는 몇 번 때렸느냐, 예.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런 일이 지속되었느냐, 정신을 잃었을 때 또는 울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을 때 뭐 긴급하게 구호 조치를 했는가, 병원에 바로 데려다 갔는가 등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네.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거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예. 네. 그리고 머리 부분은 굉장히 또 취약합니다. 이거 성인 남성이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아이의 머리를 때렸다는 얘기는 이거는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거죠. 예. 따라서 재판부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고 살인죄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선고를 한 어떤 재판부의 판단 영향에는 혹시 그 동거남이 한 거짓 진술이랄까요? 뭐 예를 들면 아이에게 분유를 먹인 뒤 눕히려다가 떨어뜨렸다 이런 진술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거짓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도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런 아동 학대로 인해서 사망한 사건들의 재판에서 대체적으로 때리고 나서 떨어뜨렸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살인고의 인정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않았을 네. 겁니다. 네네. 다만 살인고의를 인정하고 살인죄 유죄 판단을 내린 후에 이제 형량을 결정해야죠. 그 양형. 네. 여기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지 않고 네.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때려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했고 그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면 네. 이제 양형에는 충분히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잠시 재연 참고하실 만한 그래픽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최영일 평론가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말리지 못했던 사람 바로 친모죠, 친모. 예, 그렇습니다. 친모의 경우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 동거남이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말리지 않았다. 혹은 말리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부분과 아이가 이렇게까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을 예견하지 못했던 부분,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거나 혹은 다칠 수 있는 게 뻔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네네네. 자, 이 남자가 경제를 담당하니까 내가 신고하면 잡혀가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어질 거야. 이런 머리가 있으면요. 네. 아이를 먼저 보호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 역으로 이 남자가 굉장히 난폭하고 위험한 사람이라 내가 신고하거나 뜯어말리면 나도 맞을 거야. 예. 이런 두려움. 그럼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든가 해야죠. 몰래 경찰을 부르던가. 네. 그런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결국 방임을 했잖아요. 네. 이 아동이 정말 이 치사할 때까지 또는 살인 뻔히 사망할 걸 알고 때리는 과정을 보면서도 나는 방치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범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친모는 결국은 재판 과정 동안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예. 법정 판결을 유죄로 받고 바로 법정 구속이 됐고요. 예. 이거는 뭐 온당한 법의 조치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재판부는 양육 또는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언급도 남겼습니다.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으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